도브 비누를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탈모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30만 조회수 이상이 기록됐더라고요. 그만큼 도브 비누를 탈모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요. 도브 받은 도브 샴푸든 기본적으로 탈모 치료 목적은 아니라는 거. 탈모가 걱정되면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탈모인지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피부과 처방 상담을 받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피 환경을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과세정을 하거나 너무 많은 자극을 입히는 제품들은 배제를 해주시고 내 두피에 맞는 세정력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성분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탈모 효과에 도움이 된 이유는 직접적인 탈모 효과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이 두피 컨디션을 좋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두피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머리카락 빠짐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도브는 비누가 아닙니다. 비누는 기름과 알칼리 성분, 보통 가성소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섞어서 이제 비누화 반응이 돼서 이제 비누가 되는 건데, 도브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신데바라고 합니다. 이 신데바가 뭐냐면 합성 계면활성제를 뭉쳐놓은 거예요. 댓글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도브 비누가 있으면 도브 샴푸가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머리를 감는데 도브 샴푸를 쓸 것이지 도브 비누를 쓰냐, 이런 얘기를 또 의문을 많이 주셨고요. 도브 샴푸를 보시면 전성분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 있는 전성분과 내 두피 궁합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성분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전성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전체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성분을 보면 제일 처음이 정제수, 그리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들어있는데, 설페이트 프리 제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설페이트가 몸에 안 좋다, 두피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설페이트 성분입니다. 설페이트 성분이 근데 그렇게 나쁜 성분인가, 그걸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설페이트 제 계열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성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베타인이나 글루코사이드 계열 같은 이런 성분들은 좀 약한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거품력이나 세정력이 좀 약한 계면활성제인데, 설페이트는 강한 계면활성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려서 이제 확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페이트 프리 이런 제품들, 대부분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샴푸나 이런 바디워시 같은 경우에는 설페이트 계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정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설페이트 계열의 SLS나 SLES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깔끔한 세정력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두피가 지성이거나 그리고 이런 설페이트 계열을 지금까지 썼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제품 계속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성인 분들이 보습 성분이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트러블이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꼭 한번 사용하시기 전에, 굉장히 쉽잖아요. 앞에 상표 보면 뒤에 전성분이라고 하는 모든 성분이 나오는데, 이런 샴푸, 또 다이소, 올리브영 가시면 이런 성분을 한번 보세요. 이 도브 뷰티바드 보면은 1,500원에 지금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이런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분 자체로 보면은 샴푸에 가까운 거예요. 예전에는 뭐 빨래비누로도 머리를 감았는데, 빨래비누로 감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뻑뻑하잖아요. 저도 이제 탈모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빨래비누나 이런 걸 머리로 감으면 이렇게 털다 보면은 손가락에 걸리면서 막 머리카락 막 빠지는 거 굉장히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런 빨래비누 같은 경우에는 강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알칼리성들이 비누 때를 많이 벗겨내다 보니까 오히려 건조함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뻣뻣함이 생기면서 다시 머리카락이 더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도브 뷰티바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이렇게 응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생각하는 샴푸라고 보시면 돼요. pH도 중성에서 약산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 건강에도 이 제품이 더 좋다. 여기서 말하는 두피 건강이라는 거는요, 두피하고 우리의 피부와의 pH가
보통 그 약산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걸로 하면 사실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염색이나 파마를 하게 되면 보면 냄새도 많이 나지만 또 손상이 많이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칼리성 제형이기 때문이거든요. 알칼리성 제형으로 모발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염색도 시키고 파마도 시키는 원리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요. 도부 받은 도부 샴푸든 기본적으로 탈모 치료 목적은 아니라는 거. 탈모가 걱정되면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탈모인지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피부과 처방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피 환경을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과세정을 하거나 또 너무 많은 자극을 입히는 제품들은 좀 배제를 해주시고 내 두피에 맞는 세정력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성분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두피에 잔여감이나 트러블 유발하는 성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향에 관련돼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향 베이스 제품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향에 또 알러지가 있는지도 한번 복합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나쁜 제품은 없고 나쁜 성분은 없다. 누구한테는 그 나쁜 성분이 최고의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두피 타입, 어떤 피부 타입을 가졌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 피부 타입과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체크하고 리스트화하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소위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는 제품들 그런 것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내 지갑도 지켜준다는 거죠. 화장품에 나와 있는 성분을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